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각오와 소망을 다지곤 하죠. 특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꼽는 새해의 결심은 바로 건강관리인데요. 혹시 매년 1월 다짐한 목표가 작심삼일로 끝난 경험이 있진 않으신가요? 건강한 게 최고다, 건강은 가장 큰 자산이다 등 우린 건강의 중요성을 아주 잘 인지하고 있지만 막상 바쁜 일상생활 속 건강관리를 매일 실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꼭 건강관리에 유념해야 하는 이유를 인식하여 의지를 굳건히 다지고 너무 어렵거나 번거롭지 않은 방법을 통해 꾸준히 실천한다면 올 한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건강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건강한 건강에서는 새해에 세워보면 좋을 건강관리 목표와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지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좋아하는 운동 찾아보기. 적절한 운동은 현대인이 겪기 쉬운 다양한 몸과 마음의 질환을 예방하는데요. 실제 꾸준히 운동을 한 한국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이 30%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소 운동을 등한시하던 사람이 새해 의욕이 넘치는 상태로 나는 매일 무슨 일이 있어도 운동할 거야, 나는 하루 최소 1시간은 운동해야지 와 같이 무리한 계획을 세운다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꾸준히 운동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새해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좋아하는 운동을 찾을 것을 권장하는데요. 나와 맞는 운동이 무엇일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으신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진취적이고 승부욕이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복싱이나 사이클, 크로스핏 등의 운동을 추천하는데요. 이러한 운동들은 성취감과 활동성을 모두 충족하기에 재미를 느끼고 꾸준히 즐길 수 있겠습니다.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면 수영, 헬스 등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해 한 달 안에 3kg 감량해 보기처럼 구체적인 계획 안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보는 것이 좋고, 처음 접하는 운동이라 막막하다면 PT 등의 트레이닝으로 한 발짝 내딛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와 만남을 즐기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신다면 팀 스포츠를 통해 흥미를 느껴보는 것이 좋은데요. 농구, 야구, 축구와 같은 구기 종목이 대표적인 예시이고 러닝크루처럼 함께 달리는 운동도 이러한 성향과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구기 종목과 같은 팀 스포츠의 경우 경기를 진행할 인원을 모으는 것이 고역일 수 있는데, 이럴 땐 내가 사는 지역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팀 스포츠 매칭 플랫폼에서 참여하고 싶은 경기를 찾아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걱정 많고 예민한 성격이시라면 요가나 필라테스 등 건강과 외모를 함께 가꿀 수 있는 운동을 추천하며 격투, 스포츠 등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운동 역시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채소와 과일 충분히 먹기.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것이 왜 중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채소에 풍부하게 함유된 섬유질은 장 건강을 활성화시키고 체내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데요. 당뇨병, 고혈압, 각종 암 등 여러 질환에 노출된 우리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작용입니다. 특히 채식 위주 식단은 만병의 근원인 비만을 탈출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냥 과식하지 않고 칼로리 낮춰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채소를 왜 꼭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채소에 풍부하게 함유된 파이토케미컬이라는 물질은 신체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물질을 적절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속 기관들이 원활하게 재기능을 하며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것이죠. 최근 레드푸드, 블랙푸드 등이 유행하는 이유 역시 파이토케미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색깔별 기능과 영양소가 조금씩 다르니 최대한 각양각색의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양을 먹어야 할까? 한국영양학회에서 권장하는 채소 섭취량은 성인 남성 기준 7접시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각 끼 식사 시 2접시의 채소 반찬과 간식으로 샐러드를 1회 섭취하는 정도의 양입니다. 많은 양의 채소를 한 번에 소비하기 힘들다면 방울 양배추, 미니 파프리카 등 시중에 나와 있는 미니 채소를 눈여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온라인 식재료 판매 앱을 통해 새벽 배송으로 한 번에 먹을 양만 주문할 수도 있고 1인 가구에 특화된 제철 채소과일 정기 구독 서비스도 있으니 찾아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과 조금 멀어져 보기. 우리나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3.6%로 국민 4명당 1명꼴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점점 강렬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고 현실에 느리고 약한 자극엔 무뎌지는 팝콘브레인 현상 등 정신적인 악영향은 물론 안구 건조증, 거북목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 등 신체적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요. 이미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와닿지 않습니다. 완전한 이별이 불가능하다면
있다면 새해엔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과 조금 멀어질 수 있는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일단 스마트폰의 스크린 타임 기능을 활용하면 내가 하루 어떤 앱에서 얼마나 긴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스크린 타임을 처음 확인한 뒤 생각보다 긴 사용 시간에 놀라곤 하는데요. 여러분도 스크린 타임을 확인해 보신 후 어떤 앱의 사용을 줄여야 할지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각 앱들, 특히 SNS의 알림 기능을 가능한 꺼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뜨는 알림은 우리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늘리고 일상생활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역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엔 기본적으로 앱별 알림을 켜고 끌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 문자, 전화, 달력 등 중요한 알림을 제외하곤 알림을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디톡스에 종종 실패하는 이유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디지털 디톡스를 위한 북스테이, 북카페 등이 여러 곳 등장해 스마트폰의 사용은 제한하고 대신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의지만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기 어렵다면 이러한 공간에 방문해서 스마트폰과 멀어진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체험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결론, 오늘 건강한 건강에서는 새해 실천해보기 좋은 건강관리 습관을 배워보았다. 첫 번째, 좋아하는 운동 찾기. 두 번째, 식단에서 채소와 과일 섭취 늘리기. 세 번째, 스마트폰과 조금 멀어지기. 세 가지 건강관리가 왜 필요한지 꼭 기억하고 오늘 배운 내용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작년보다 건강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